안녕하세요. 네, 세무동행지원실의 고경미 세무사입니다. 오늘 이제 이 강의 제가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사실은 신컨셉이라고 해서 몇몇 이제 저희 동행하는 그 팀장님들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컨셉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좀 이제 또 이런 딱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행을 할 때는 이 동행을 많이 이제 못 간 그 사례예요.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다 오픈을 하고 이런 걸 차라리 이제 팀장님들께 오픈해서 이런 동행을 좀 많이 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오늘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했으니까 한번 이제 이런 컨셉도 있구나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좀 이제 많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상속을 준비하는 그 기업 M&A 전략, 이렇게 이제 한번 명명해봤거든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예전에는 제가 법인 컨설팅을 이제 처음 했을 때 13년부터 했는데, 그때는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대표님이 극도로 이제 싫어하시고, 뭐 해봤자 자사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거나 자사주 이제 매입, 아니면 뭐 면세점 범위로 이제 세금 안 내고 증여를 좀 자녀나 배우자한테 하고 배당 정도, 이제 배당 정책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컨설팅 수준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저만 이제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대표님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갔던 대표님께서는 이제 우리 그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컨설팅을 이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장세무사님한테도 도움을 못 받는다. 단독으로는 못 한다. 그래서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에는 공감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컨설팅 질도 높아지고 수준도 높아지고 뭐 범위도 확장되고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세금을 내는 그 기업 M&A 전략도 좀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오늘 좀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세금을 줄여주긴 하지만 세금을 아예 안 내는 전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STF처럼 뭐 배우자한테 6억을 증여를 해서 세금 없이 6억을 이익을 바로 회수해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공격적인 전략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제가 계속 홍보를 하지만 사실은 이런 회사가 이제 드물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래도 장기적인 컨설팅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거니까 이런 컨셉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컨설팅 시장에 세금을 내긴 내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제 구조 조정을 이제 저희가 해주는 이제 컨셉이거든요. 뭐 얘기는 거창했지만 이제 좀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주회사 사례를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가져온 게 이제 간략하게 좀 오늘은 가져왔어요. 조금 더 이제 자세히 가져올까 하다가 첫 시간에는 이 정도만 오픈을 하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좀 사례도 가져오고 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4번 이제 강의는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STF를 제가 처음 여기 와서 강의를 할 때도 한 번에 이제 다 이렇게 오픈 해서 이제 이해하시지 못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좀 이제 그렇게 잘 준비해서 좀 2차, 3차 이렇게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지주회사, 이게 세법에서 지주회사의 혜택을 받는 지주회사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해주는 지주회사는 그냥 컨셉으로서의 지주회사죠.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있고, 그리고 이 지배주주가 한 회사만 그 지배를 하면 모든 자회사를 다 지배해서 승계가 다 끝난다. 이제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지배주주는 이제 자녀가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자녀가 한 회사를 설립을 해서 자녀가 주주인 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 회사의 매출을 좀 이제 상승시키고 이 회사 규모를 크게 해서 아버지 회사를 궁극적으로 인수를 하는 이 회사가, 이게 이제 지주회사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주가 조정을 통해서 아버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는 점점 이제 하락을 시키고, 아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회사는 점점 매출이나 이런 거를 이제 다 몰아줘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주식을 아들이 다 인수하기에는 돈도 부족하고 세금도 많이 나오니 아들 회사가 인수를 하자. 이게 이제 지주회사거든요. 그래서 이거에서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한 거예요. 이 방법을. 이게 이제 메인인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런 이제 사전 해석 답변이 나왔어요. 이거 한번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이제 큰 사전 해석 답변이 나왔습니다. 보면
이제 내용은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거의 메인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이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 거래. 이 규정 있잖아요. 이거 이제 저희 뭐, 할 때, 다 걸리는 이 규정. 심지어는 초과 배당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이제 걸리는. 그거 예규까지 이제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초과 배당을 할 때 법인 주주가 있다고 하면 이 법인,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어떤 회사를 갔더니 이제 다른 쪽에서 컨설팅 업체가 들어와서 메인으로 민 이 컨셉이 자녀를 주주로 하는 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 법인이 아버지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주식을 좀 매입을 해서. 그러면 아버지 회사의 주주가 되면 아들 회사의 법인을 차등 배당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차등 배당은 개인한테 하는, 아들한테 하는 차등 배당인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참신하게 아들 회사한테 하는 거죠. 아들 법인한테 몰아서 했을 때 문제가 뭐냐. 이때의 문제는 이거에 걸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걸려서 아들 회사에 몰아줬을 때 아들 회사의 주주인 아들한테 이 증여세가 나오게,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못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 감자는 대상 거래에 감자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상 감자는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유상 감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하면 어떨까? 이거에 이제 착안을 해서 이 컨셉을 이제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법인과의 거래는 이런 거잖아요. 법인이 있고 아들 법인이 있으면 아들 법인과 아버지 법인 간의 거래를 할 때, 또는 아버지와 이 아들 법인과의 거래를 할 때 너무나 이제 저가로 하거나 뭐 이제 이 거래를 할 때 저가로 하게 되면 아들 회사뿐만이 아니라 아들한테도 증여세가 나오게 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이 법 자체가.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 증여. 그래서 이때 유상 감자는 이 주주한테, 아들한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저가 감자를 하는 건 어떨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컨셉이. 근데 좀 이거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이 법인이 이제 별 3개, 이 법인이 주주 구성이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돼 있었어요. 아마 이제 굉장히 규모가, 이건 이제 사전 해석 답변이니까 실제 이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버지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들도 있고 뭐 가족이 다 개인 주주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주주 법인도 있었던 거예요. 관계회사. 그리고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주주 법인 주주들의 주주들을 보니 여기에도 아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회사마다 또 개인들도 있고 법인 주주도 또 있고, 굉장히 이제 복잡한 이런 이제 주주 구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회사가 어떤 걸 했냐면 2016년에 이 주주들, 이 승계자인 아들을 제외한 개인 주주들을 다 저가 감자를 했어요. 액면가액 감자를 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상 감자하고 다 감자를 없애버리고 감자 후에 남는 거는 아들하고 법인 주주만 남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세금이 어떻게 되냐, 이걸 보니까 당연히 유상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이제 신청인, 그냥 이제 그림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건 보시면 되니까. 이 아들은 가만히 있다가 여기 이제 다른 개인들하고 아버지하고 다 빠지니까 아들과 법인 주주만 남으니까 승계가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게다가 시가 감자가 아니라 액면가액으로. 액면가액 감자라는 거는 액면가액으로 이 사람들이 주주가 빠지면 재산 가치가 상승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놓고 간 그 재산 가치가 다 아들한테 이제 다 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시가 감자 STF를 할 때 감자를 할 때 6억으로 그 시가로 감자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주주들로 주주 구성이 다 이루어지고 지분율이 상승하더라도 증여세가 발생을 안 하잖아요. 왜냐면 그 주식이 빠진 만큼 재산을 갖고 나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6억이 아니라 그 사람 액면가액이 만약에 액면가액이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6억 원치 재산이 있는데 1,000만 원으로 빠진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STF.
STF를 할 때 우리가 6억이 아니라 사모님이 1,000만 원만 갖고 빠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모님의 재산 가치인 6억이 1,0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5억 9천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주주가 이제 자녀만 있다고 보면 자녀한테 그 5억 9천이 그대로 가는 결과인 거죠.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하고 아들만 있어요, 회사에. 제가 이제 STF 설명하러 가서 붉은 등 감자 얘기할 때 대표님들께도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아버지하고 아들만 있는 그 회사에서 아버지가 주식을 다 빠지는 거예요. 다 반납을 하고 아버지가 나가면 아들만 100%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시가가 10억인데 10억을 안 받고 나가는 거예요. 무상으로. 주식 가치가 10억인데 아버지가 주식을 반납을 하면서 10억을 받으면 이 아들 회사의 그 지분 그 재산 가치가 낮아지니까 문제가 없는데 증여가 발생을 안 하는데 아버지가 10억이 아니라 무상으로 그냥 빠진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무상으로. 그러면 그 아버지가 놓고 간 10억의 재산이 아들 회사에 그대로 있고 아들 100%인 회사니까 아들한테 승계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시가 감자를 할 때만 증여이익의 과세가 없고 시가로 감자를 안 하면 누군가한테 잔존주주, 그 나머지 주주들한테 재산이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만 남기고 다 액면가로 감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들한테는 재산이 이제 아들하고 이 법인주주만 100%인 회사가 되니까 아들이 재산이 늘었겠죠. 시가가 아니라 액면가액으로 저가로 감자를 했으니까. 그래서 아들한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면 법인주주한테 이제 어떻게 과세가 되냐? 법인주주는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되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다 이렇게 악용할 테니까.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도 촘촘하게 법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법인 주주들도 법인세를 내라 만들어 놨습니다. 세율만 다를 뿐이지 개인은 증여세가 법인은 법인세를 내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왜냐면 법인은 법인세 뭐 20%니까 여기까지 이제 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보시면 이 법인 주주들의 주주 구성에도 신청인이 있잖아요. 자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개인 자녀는 안 내냐 이거에 대해서 다른 법들은 촘촘하게 다 내라고 되어 있는데 유상 감자만 안 내는 거예요. 빠진 거예요. 그래서 유상 감자만 보면 법에 열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법인의 주주는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활용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법인데 법에서 보면 상증세법에서 영리법인의 뭐 법인세가 부과됐을 때는 뭐 이렇게 이제 이건 한번 보시고 법인세법에도 이런 자본거래로 인해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으면 법인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이제 법인세도 내는 거거든요. 법인 주주들도.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냐 보면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설명드리고 차명주주가 있는 회사를 한번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명주주하고 대표님만 있는 회사. 그러면 이제 차명주주는 제척기간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명의신탁 해지로 가져오는 게 나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명의신탁 해지로 가져오면 또 대표님 100%가 되잖아요. 또 대표님 재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녀한테 승계할 때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타인한테 액면가액 정도는 주자는 거죠, 돈을. 그러니까 실제 주주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세금 낼 거 절세가 굉장히 많이 되니 액면가액 정도는 주고 이제 사오는 거예요. 누가 사오냐? 아들 회사가. 아들이 100% 주주인 그 회사의 그 법인이 이 타인들 주식을 사오는 거죠. 대신에 이 타인들은 가정이 양쪽 회사의 직원이면 안 돼요. 임직원이면 안 돼요. 특수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수관계 없는 타인들 주식을 아들 회사가 사온다. 그러면 A, B 회사를 가정을 하고 A, B의 이제 대표님 뭐 50%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아버지 회사를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A 아버지 회사에 대표님 50%, 타인이 25, 25 이렇게 가지고 있는 회사. 그러면 이제 이 타인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를 하면 대표님 100%가 되니 이제 승계가 힘들어지니까 아들이 이제 회사를 하나를 법인을 설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있던 법인의 주주를 아들한테 이제 승계를 다 일단 끝내고 아들 100%. 이 B회사가 특수관계 없는 이 타인의 주식을 저가로 매입을 하자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의를 했었는데 특수관계가 없으면 법인이 그 개인의 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없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법인이 팔 때 이제 네,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타인 이렇게 A, B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B회사가 사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주주 구성은 대표님 50%, B회사 50% 이제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기려면 실제 거래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명의신탁으로 과세관청이, 왜냐면 봤을 때 이게 이제 과세관청은 항상 머릿속에 이 타인들은 오너인, 그러니까 실제 회사를 경영하고 있지 않은 직원도 아닌 주주가 들어와 있으면 일단 차명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차명인데 액면가액으로 넘겼다? 그럼 뭔가 이제 이거 자금 흐름도 그 만든 거고 실제 주주가 아닐 거야라는 의심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실제 돈을 줘라. 저는 이제 주라고 그냥 말씀드리거든요. 절세되는 금액이 굉장히 크니 액면가액이나 아니면 액면가액 2배 정도는 그냥 주시라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조사가 났을 때 적극적으로 해명한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16년에 거래한 거에 대해서도 걸렸거든요, 이번에. 이거 실제로 안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라고 말씀드리고 빠지고, 이제 B회사로 됐을 때, 이때 이제 그러면 승계가 완벽해지면 이 대표님 주식이 이제 문제잖아요. 네, 이 대표님 주식. 그래서 이 대표님 주식에 대해서 이거를 액면가에 감자를 하자는 거죠. 법인 주주만 남아있을 때. 이렇게 해서 남아있을 때 이것만 액면가에 감자를 하는 거예요. 시가 감자가 아니라 액면가에 감자.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그 승계가 임박한 회사인 거죠. 왜냐면 대표님이 이거를 뭐 6억을 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제 훨씬 더 금액이 크고 이거에 대해서 따로 승계를 할 방법이 전혀 없고 뭐 시가로 이 회사가 사올 수도 없고 뭐 이럴 때 이제 하는 방법인데 액면가에 감자를 해버리면 이제 효과는 B회사만 남잖아요. 그럼 B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주주는 아들이니까 아들이 B회사를 장악하고 B회사가 A회사를 장악하니까 A회사의 승계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때의 세금은 이 B회사가 냅니다. 법인이. 20% 세율로. 그래서 세금이 개인이 가져왔을 때 개인이 증여를 해서 가져오면은 이제 이게 50%까지 올라가는데 세율이 벌써 20%예요. 그리고 이때 저 예규 때문에 이 특정 법인의 주주인 아들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이제 빈번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나올 것 같긴 한데 법에 또 들어올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안 나오기 때문에 20% 법인세만 내고 승계를 끝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장점.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니지만 반으로 주는 거죠. 세율 자체가 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아버지의 재산을 한번 보면 이제 아버지 재산 이게 만약에 뭐 10억이다. 10억은 너무 작나요? 어쨌든 이제 10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버지가 이것만 재산이 있는 게 아니고 뭐 또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부동산도 있고 다른 재산도 있고 그러면 다 합하면 상속 재산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이 10억을 돈으로 바꾸는 거는 쉬운데 이제 어쨌든 이 10억에 대해서 이거를 돈으로 바꾸는 건 줄이지는 못하잖아요. 재산 형태가 바뀌는 거지. 뭐 10년 내 돌아가신다고 보면 10년 내 돌아가신다고 보면 우리가 이제 STF 하는 거 생각을 해보면 주식 같은 게 점점 상승하니까 빨리 지금 사모님한테 증여해서 감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대표님의 재산을 사모님으로 바꾸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년 내에 돌아가셔버리면 소용이 없죠. 10년 내에 사전증여재산으로 포착이 돼버리니까. 근데 이 방법은 10억이 아니라 이게 이제 액면가액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1억짜리 회사를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1억, 자본금 1억짜리 회사를 가정을 하면
자본금 1억짜리 회사에 50% 지분이니까 이제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만 받고 감자를 해버리면 아버지의 상속재산 10억이 5천으로 바뀌는 거죠. 상속재산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가 감자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고, 이거에 대한 세금은 아들이 아니라 법인이 내고, 법인은 보통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아들이 내려고 하면,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승계를 위해서 아들이 내려고 하면 법인이 법인세 낸 그 이익에서, 그 돈에서, 벌어온 돈에서 아들이 또 세금, 소득세 다 내면서 배당을 받거나 급여 받거나 해서 아들이 이제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 세금을 내잖아요. 승계에 따른 증여세를, 증여세라고 하면. 그게 다 생략이 되는 거죠. 법인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 법인세 한번 낸 그 소득으로 20% 세금 내고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굉장히 강력하게 파워풀하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조금 더 이제 그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장 한번 보시면 이걸로 조금 말씀드릴게요. 정리를 하면 이 타인 주식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시가 금액이 아니라 거래 금액을 자유롭게 산정하는 게 가능하니까 시가면은 절대 가져올 수 없는 타인 주식을 법인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명의신탁 해지를 할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증가하는데 명의신탁 해지가 아니라 실제 그 사람 거라고 해서 가져오니까 상속재산 증가의 위험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아버지 주식으로 가지 않으니까. 대신에 이거는 자금 흐름을 이제 꼭 하셔야 되고 세금 절세가 크기 때문에 모든 그 절차마다 꼭 이제 그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세금 폭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액면가액 저가 감자를 하기 때문에 대표님 지분을 자녀법인에 이제 승계할 수 있고 대표님 재산 증가는 저가 감자 금액, 그러니까 아까 10억이 5천만 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증가, 상속재산 증가 위험이 감소됩니다. 상속재산 드라마틱하게 이제 줄어버리는 거죠. 1,000만 원으로. 그리고 세금은 20% 법인세만 이제 부과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장점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법인이 낸 이 20%에 대해서 이 20%에 대해서 증여 이익이잖아요. 어쨌든 이제 무상으로 부여된 이익. 이 이익이 있으니까 법인이 법인세를 냈는데 이 이익을 받은 사람은 법인이죠. 그래서 사전증여재산에 편입되는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이제 5년이에요. 상속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전증여재산도 드라마틱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만약에 이제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이익, 아들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됐으면 아들은 10년이잖아요. 증여이익에 대한 것도. 근데 이거는 사전증여재산 그 기간, 편입하는 기간도 법인이 받았기 때문에 5년으로 이제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거 지주회사의 주주가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속세로 정산도 없습니다. 며느리나 사위면은 상속재산으로 정산도 안 하게 돼 있어요. 법인이 법인세 내고 이제 끝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지주회사의 이 주주가 직계 비속과 배우자일 때도 정산이 없었어요. 상속세 정산이. 근데 이걸 하도 악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법인을 활용해서 하니까 이거는 이제 법이 개정돼서 들어왔어요. 지주회사의 주주가 아들 회사의 주주가 직계 비속, 그러니까 아들이나 손자나 그다음에 이제 사모님, 돌아가시는 대표님의 사모님의 경우에는 상속세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기간은 5년인 거죠. 5년 내에 안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며느리나 사위는 이제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며느리나 사위가 주주다. 그러면 이제 정산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정산 안 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며느리나 사위가 아들이나 그 딸한테 증여하면 되잖아요. 이것까지. 그러니까 주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이제 고려해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이제 설계를 하고 이런 장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몇 번 PT를 해봤는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 의외로 이 재산이 많고 고액재산 가시고 또 이런 세금에 굉장히 이제 그 관심이 많으시면 되게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대표님들이. 그런데 이제 보면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큰 컨설팅이 되잖아요. 뭐 지주회사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계약까지 연결은 아쉽게도 안 됐어요. 이제 몇 군데 제가 PT를 했는데, 뭐, 어떤 회사는 이 그 타인 주주가 너무 여러 회사에 있어서, 뭐 12개 회사에 타인이 다 있어서, 그 금액 액면가액으로 해도 이제 몇십억, 뭐 십몇억이 되니까 이제 못 하셨고, 또 한 회사는 굉장히 관심은 있으셨는데 보험이 싫다 뭐 이래서 이제 그 보험의 벽을 못 뛰어넘고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수료를 뭐 그때 이제 한 1억 5천에서 2억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흔쾌히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대표님께서.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때 그 회사는 세계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장기 플랜인데 그 1년으로 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하고 뭐 이제 포기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건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런 회사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좀 이런 거 얘기 좀 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좀 청사진 좀 보여드리고 지분 이동을 이런 걸로 점차 가야지 이런 거에 위배되는 반대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법인 주주가 항상 이제 주식을 사와야지 개인 주주가 사와서 더 어렵게 만들고 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거 좀 이렇게 컨설팅에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대표님들. 왜냐하면 일단은 승계가 다 끝났는데 세금은 법인이 내잖아요. 법인세로 20%로. 법인은 돈이 풍족하니까 법인에서 내는 건 대표님이 또 흔쾌히 이제 낸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사전증여재산이 이제 단축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명의신탁 주식이 오히려 이 상속재산을, 이 대표님 상속재산이 아니라 승계를 위한 또 발판이 되는 점. 그리고 대표님 재산이 이제 어쨌든 10억이 1,0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주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이제 이런 사례가 있으면 꼭 동행 요청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 PT 할 때 굉장히 제가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차명 주식, 그래서 차명 주식이 없으셔도 돼요, 사실은. 없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차명 주식이 없는 사례거든요. 지금 보면, 일단은 대표님 주식을 지주회사가 매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일단. 그래야지 주주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단추가 차명 주주가 없으니까 대표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 주식을 법인이 이제 시가로 매입을 해요. 대신에 돈은 법인이 지금 여기 이걸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님 100%인 회사를 가정을 하면 대표님 100%인 회사를 이 아들 회사가 시가로 이제 주식을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표님의 주식이 줄고 아들 회사가 또 똑같이 동일하게 들어오겠죠. 대신에 이제 세금은 20%로 내고 그러니까 자사주랑 똑같은데 자사주가 아니라 타법인에 파는 플랜인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해서 그 전략적 뭐 M&A 가업 승계를 위한 전략적 M&A 해서 피플에서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보시면 20% 세금만 내고 이제 물론 대표님이 이제 세금을 내는 거죠. 대신에 돈을 받잖아요. 그 돈으로 가지급금을 갚으라는 거죠. 양성화를 시켜서. 그럼 2마리 토끼를 잡는 거잖아요. 아들 회사가 반을 가져가니까 승계가 반은 끝나는 거고 가지급금까지 여기 법인에 돈이 들어오면서 양성화가 되고 가지급금까지 상환이 되고 대신에 세금은 20%. 지금 보면 대표님들이 이 20%에 대해서는 이제 싸다고 느끼시더라고요. 4대 보험도 안 내는 20%라서 이것보다 낮은 세율이 없다는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오히려 어디 가니까 자사주 그냥 하면 안 되냐고 하시는 대표님도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20%를 내고 그러면 대표님 50%, 이제 아들 회사 50%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가 감자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게 커서 시가 감자를 제가 하나 더 넣었어요.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50%가 크니 대표님 노후자산 확보로 한 반 정도만 사모님한테 증여를 하고 사모님한테 감자하는 STF를 하자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타인 주식 같은 경우에 액면가액 돈만 넣어서 사오면 이제 드라마틱하게 주주 구성이 끝나는데 이런 데는 이제 규모도 크고 대표님 주식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STF도 제가 넣은 거예요. 시가 감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대표님 지분을 없애고 그러면
나머지 주주인 B의 이제 지분이 올라가잖아요. 이때는 세금이 안 나오는 거죠. 시가니까. 감자를 하더라도 B가 내는 세금은 없어요. 시가니까. 그래서 이제 시가 감자까지 해서 이런 거를 좀 뭐 계속해서 대표님 회사의 지분을 법인 주주로 만들려고, 네, 바꾸려고 이 작업을 이제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 주식도 또 꾸준히 이제 또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유상 감자, 아까 말한 저가 감자를 하자는 거예요. 액면가액 감자. 네, 그래서 이제 타인이 있을 때는 좀 드라마틱하게 없어지지만 타인이 없을 때는 대표님 주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 여러 번 이제 양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STF를 좀 섞는다거나 해서 이제 꾸준히 대표님 지분을 좀 없애야 돼요. 법인 주주의 지분이 많게. 그런 다음에 액면가액 감자를 해야 적정한 세금으로 이제 해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이제 타인 주식이 있을 때, 그리고 대표님 주식만 있을 때, 대표님 주식만 있을 때는 가지급금 해결하고 맞물려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거.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피플에서는 2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라고 굉장히 이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가업 승계를 위한 뭐 이제 전략적 M&A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보면 별거 아니고 20% 세율만 부담하면서 그냥 꾸준히 자녀 회사의 주식을 파는 방법이에요. 피플에서 말한 거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에 하나 더 이제 얹자는 거죠. 저가 감자를. 액면가액 감자. 저가 감자를 얹어서 대표님의 상속 재산을 드라마틱하게 줄이고 그리고 세금은 법인이 내고 그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20% 세금 부담해야 하잖아요. 매매를 하게 되면. 돈도 필요하고. 근데 이 방법은 자금은 필요한 게 없어요. 세금만 법인세로 20%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규모가 큰 회사에 그 외감업체나 뭐 이런 데에 좀 이렇게 하시면 좀 굉장히 좋은 그 컨설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실은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여러 번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거 제가 굉장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놀란 게 내용이 복잡한데 너무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알아들으시고 좋아해 주셔서 굉장히 진짜 되게 좋은 컨셉이다 이랬는데 이제 갖고 오시는 분이 없어요. 동행을 이제 사례를.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오픈할 때가 됐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오픈을 다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오픈이 뭐 이제 쉽지 않잖아요. 아시겠지만. 네. 왜냐면 이제 무기니까 먹거리가. 그리고 뭐 이제 오픈하면 뭐 세무사가 저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또 많잖아요.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이제 환경이 좀 다 같이 잘 돼서 저희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컨설팅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한번 오픈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조금 더 이제 좀 여기에 이제 사례를 붙여서 아실 수 있게 사례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PT 했던 것도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비과세 감액 배당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제 비과세 감액 배당에 대해서는 많이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좀 맨 뒤에 제가 그냥 그러니까 아마 이제 늦게 올려서 잘 출력을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냥 예규 하나만, 제목만 이제 넣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제 말씀만 드리려고. 비과세 감액 배당은 지금 여러 번 강의가 됐잖아요. 교육이 이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비과세 감액 배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피사에서 왔잖아요. 피사에서. 저희 이제 피사에는 세무법인이 있고, 거기 세무법인에 한 14명 정도 세무사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이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이 예규 하나를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명 세무사가 발표할 차례에 예규에서, 지금 배당을 할 때 배당의 재원을 회사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예규가 나온 거예요.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면 사실은 배당은 이제 세금을 내야 되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면 세금을 내야 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재원으로 하면은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거는 주주가 납입한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인이 이제 뭔가를 이제 경영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배당을 하면 당연히 주주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지만, 법인에 돈이 없어서 주주가 회사에 이제
그 유상 증자를 한 거예요.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주주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주주가 투자한 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주가 투자한 돈이기 때문에 이제 세금이 없는 거잖아요. 배당소득세가. 근데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왜 나오냐? 이거는 대표님 100%면 안 나오죠. 근데 주주가 여러 명이에요. 아까 이제 감자에서도 동일하게 말씀드렸는데 시가가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10,000원짜리 회사하고 설립이 뭐 한 30년 경영을 해서 이익이 쌓여있는 회사하고 주식 가치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양쪽 회사에 똑같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양쪽 회사에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에 30% 지분하고 굉장히 30년 동안 이 경영을 해서 주가가 높아진 회사의 30%하고는 가치가 다르죠. 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액면가액으로 가져온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게 과세관청의 시각이에요. 네, 그래서 30년 경영한 회사의 30% 지분을 가져올 때는 기존에 보유한 그 주주들의 지분을 뺏어오는 거죠. 제가 이제 직관적으로 느끼시라고 그냥 말로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이렇게 그리면 더 헷갈리시니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 회사가 100% 대표님이 이제 경영을 30년 동안 한 회사예요. 100% 주주인 회사예요. 근데 아들이 갑자기 투자를 1억짜리 회사를 3천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에 3천만 원만 투자하고 30% 지분을 가져간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30년 경영한 회사에 뭐 100억 가치라고 하면 말도 안 되죠. 근데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예요. 안 된 회사에 액면가액 가치 있는 회사에 3천만 원 투자해서 30% 가져간다. 이건 말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투자를 10억을 하더라도 시가로 계산을 해서 지분은 주겠다. 지분율 산정은. 그러니까 액면가액과 지금 시가의 차액에 대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주주가 투자한 돈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재원으로 선택만 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배당을 했을 때 배당소득세가 안 나오고, 이게 이제 비과세 감액 배당이잖아요. 회사의 주발초를 감액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금이 없이 가져가는 배당이기 때문에 비과세 감액 배당, 주발초 배당,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연구를 해서 그러면 대표님이 아버지가 회사에 가수금을 많이 넣거나 뭐 출자 전환을 뭐 유상증자를 혼자 단독으로 해서 주발초를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주발초를 재원으로 나머지 그 모든 주주들이 배당을 가져가면 아들한테 법인을 한번 통함으로써 아들한테 돈을 무상으로 줄 수 있겠다. 이제 이게 비과세 감액 배당을 만든 그 처음의 시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죠. 이게 차등 배당이 되냐 안 되냐 이제 이런 얘기부터 제가 어떤 회계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 회계사님은 이것도 배당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게 차등 배당이 안 되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P사에서도 그렇고 저희 이제 동행지원실의 의견은 이거는 세금을 안 내잖아요. 배당소득세를.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하고 증여세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소득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차등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회계사님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배당을 달리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차등 배당이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한번 누군가가 해보시고 문제가 없다는 걸 좀 얘기해 주셔서 제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위험 부담을 하고 싶진 않고 팀장님들께서도 이제 얼마 받는다고 이제 그런 것까지 이렇게 위험 감수하시면서 이제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 이제 어쨌든 이제 주발초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잖아요. 근데 이제 피플에서 얼마 전에 강의를 한 거예요. 주발초 배당은 하지 말자. 위험하다.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 이제 세무사들한테 이제 좀 물어보고 뭐 이렇게 알아봤더니 실제로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발초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저희도 안 했지만 저희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회사가 있으면 할 생각이었거든요. 실제로 어떤 회사를 또 의뢰를 하셔서 이제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냐 물어봤더니 이게 남의 취득가액을 쓴다는 거죠.
딱 그 대답이 그거였어요. 남의 취득가액을 쓰기 때문에 이게 포괄주의의 증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강의를 했지만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과세 감액 배당을 이제 여기서 저희가 처음 강의를 해서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지만 죄송하게도 저희도 실행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런 몇 가지 이제 풀리지 않은 이런 세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보수적으로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막상 하려고 딱 하고 저희가 하지 않은 사이에 이제 이미 하셔서 뭐 그 스마트톡에도 했던 그 서류를 올리시고 공유하시고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세무사한테 저희는 안 했지만 한경의 팀장님들은 하셨다 그랬더니 그럼 포괄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이제 완벽한 게 없으니 우리도 한번 연구해 보겠다 하고 이제 말았는데 이예규 때문에 그 예규가 나왔어요. 18년 6월에. 뭐라고 했냐면 이 배당금을 이 자본준비금이 상법상 용어로 이제 주발초잖아요. 그래서 주발초를 감액한 주식발행 초과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했을 때 이거는 보유 주식의 장부가에서 차감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을 수령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세금은 안 냈지만 어쨌든 주식 취득가액은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논란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 피사에서 배당을 할 때도 배당을 하는데 주주가 그냥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주발초가 다 없어지고 주식을 양도할 때 또 취득가액을 인정받고 취득세 그 양도소득세를 줄이니까 이게 맞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예규가 나온 거예요. 취득가액을 없애라고 배당받은 금액만큼.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 장부가액, 주식 장부가액이라는 건 액면가액이잖아요, 보통. 뭐 자녀가 증여 받아봤자 얼마 안 되고 그러면 배당을 지속적으로 하면 언젠가는 취득가액이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배당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이제 쌓여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가 됐을 때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가액이 마이너스가 되는데도 이 배당을 계속 이렇게 주발초 배당을 하면 이거는 포괄주의에 따른 증여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어쨌든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 감액 배당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피사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자료를 읽어봤어요. 뭐 논문도 읽어보고 다 했는데 저는 다 읽어보고 제 결론은 이게 이제 취득가액을 차감을 하고 마이너스가 되든 어쨌든 누군가로부터 내가 받은 증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면 지분율을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발초라는 걸 남의 취득가액이라고 인정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그 얘기하는 지금 논리는, 포괄주의라고 보는 논리는 남의 취득가액을 내가 쓴다는 논리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내가 넣은 돈이 아니고 아버지가 넣은 그 주금 납입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주발초기 때문에 아버지의 주식 취득가액을 내가 배당받을 때 그 쓰니까 이게 문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분율을 내주잖아요. 그 대신 아들은. 아버지가 주식으로 들어올 때 아들은 시가에 따라서 아버지한테 이제 그 지분율을 내주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 지불을 해서 그렇게까지 이제 증여가 일어났다고 볼 게 아닌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지금 인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제가 결론을 낼 수는 없잖아요. 제가 뭐 세무서 뭐 국세청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하실 때는 이런 관점도 있으니 충분히 좀 검토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도 지금 이제 연구해서 검토해서 저희도 이제 진행하려고 지금 잠깐 보류시켜 놨거든요. 저희 진행하고 있는 거를.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관점이 있다. 좀 이렇게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결론을 좀 내시고 비과세 감액 배당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좀